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EC2 이야기 세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AWS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아마존 EC2 개념과 EC2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아젠다는 EC2의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적합한 EC2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EC2 인스턴스 최적화와 비용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확장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EC2의 데이터 보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전체 세션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AWS 클라우드에서의 리더십은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의 광범위한 고객 기반에 있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규모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엔터프라이즈,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공공과 금융 분야까지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AWS 컴퓨터상에서 다양한 워크로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런 광범위한 고객과 다양한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AWS에서는 모든 워크로드를 위한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컴퓨팅 플랫폼에는 가상 서버를 제공하는 EC2뿐만이 아닌 컨테이너 환경을 제공하는 오케스트레이션과 서버리스 환경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EC2는 AWS에서 이야기하는 혁신과 고객에게 들리는 밸류의 중심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EC2 인스턴스는 2006년 8월에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범용 타입의 M1 하나의 인스턴스만 존재하였고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온디맨드 구매 방식만 존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2개의 인스턴스 옵션이 추가되었으며 2010년에는 4개의 인스턴스가 추가되면서 인스턴스의 혁신 속도가 상당히 가속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리눅스, 윈도우, 맥 기반의 OS 종류와 다양한 버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인텔 x86, AMD, ARM 기반의 아키텍처를 워크로드 성격에 따라 적합한 EC2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AWS는 베어메탈이나 SSD, 네트워킹 기능을 향상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서 인스턴스의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C2를 기동하기 위해 필요한 OS와 AWS 클라우드 상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되어 있는 AMI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매 옵션 역시도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충족할 수 있도록 온디맨드 외에도 예약 인스턴스, 세이빙 플랜 등을 통하여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EC2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고객분들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하여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 인스턴스는 애플 맥 미니 컴퓨터로 구동되고 엑스코드 IDE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빌드, 테스트 및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발자에게 맥 OS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개발자들은 맥 환경을 위해 더 이상 하드웨어 구매나 별도 소프트웨어 계약 없이 바로 개발 환경을 생성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신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코드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윈도우나 MS SQL과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WS 라이센스 매니저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매니저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에서 클라우드로 라이센스를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센스 관리자는 라이센스 관리를 중앙 집중식 대시보드에서 할 수 있으며 만약에 사용자가 지정된 규칙에 맞지 않는 새 인스턴스를 생성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생성이 차단됩니다. AWS의 시스템 매니저나 오거니제이션 서비스와도 완벽하게 통합되어 계정 전체에서 라이센스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라이센스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특별한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세서나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인텔과는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장 최신의 프로세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머신러닝이나 AI 워크로드를 위한 GPU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AWS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인 그라비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세서의 제공은 고객에게는 성능이나 비용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AWS가 설계한 그라비톤 프로세서의 경우 2019년에 2세대가 출시되면서 제공하는 성능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아마존 EC2에서 보다 나은 가격 대비 성능을 누릴 수 있으며 EC2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RDS와 엘라스틱캐시, EMR 등 많은 관리형 서비스에도 그라비톤 프로세서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2021년 리인벤트에서는 그라비톤 3를 출시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라비톤 2보다 최대 25% 높은 컴퓨팅 성능과 최대 2배의 무동 소수점 연산 및 암호화 성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HPC나 전자설계, 미디어 인코딩, 과학 모델링 등 컴퓨팅 집약적 워크로드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업계 최초로 DDR5 메모리를 탑재하여 전력 소비 절감과 DDR4 대비 50%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폭넓은 프로세서와 OS 종류, 다양한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2021년 기준으로 450개가 넘는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이나 특화된 워크로드에 적합한 인스턴스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한 결과이며 엘라스틱 패블릭 아답터나 엘라스틱 임페런스와 같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혁신적이고 고객에게 밸류 가치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거의 모든 워크로드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EC2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EC2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수명 주기의 이해도 필요한데요. 이는 EC2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종료될 때까지 다양한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상태에서 사용 요금의 발생과 각 상태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스턴스를 구성하여 시작하면 펜딩 상태로 전환이 되고 시작 시 지정한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 호스트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구성에 따라 퍼블릭 IP 버전 4를 할당받고 러닝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러닝 상태에서는 비용이 청구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정지 상태나 최대 절전 모드에서 다시 러닝 상태로 전환 시 펜딩 상태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호스팅 컴퓨팅이나 퍼블릭 IP 버전 4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IP가 유지되어야 한다면 탄력적 IP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EBS 볼륨을 사용해야지 데이터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볼륨 방식은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의 경우 스탑할 수 없고 데이터 유지가 어려우므로 이 점에 유의하셔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새로운 워크로드를 수행할 때 어떤 EC2 인스턴스를 선택해야 할까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EC2 인스턴스에 대한 사이징을 문의를 하십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EC2의 수명 주기를 감안해 보면 EC2를 가상 서버가 아닌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결론적으로는 EC2 인스턴스의 선택은 한 번에 최적의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적합한 EC2 인스턴스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는 도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WS의 EC2에는 각 인스턴스 타입, CPU 수, 추가 기능에 대해서 표기법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기법을 꼭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계시거나 익숙해지신다면 EC2를 선택하시거나 새로운 인스턴스가 출시되었을 때 바로 EC2의 특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맨 앞에 문자는 인스턴스 패밀리로 특정 워크로드 타입을 지칭합니다. M의 경우 범용 워크로드에 대한 인스턴스 타입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세대로 가장 최신의 인스턴스일수록 숫자가 높으며 현재는 6세대 또는 7세대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세대가 올라갈수록 비용 대비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AWS에서는 최신의 인스턴스 세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문자 알파벳은 추가 기능을 나타내며 D의 경우 디스크 성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의 사이즈는 vCPU 수를 표시하며 X라지의 경우 4개의 vCPU를 제공하며 2X라지의 경우 8개의 vCPU를 제공합니다. 즉 사이즈가 커질수록 vCPU는 2배씩 커지게 됩니다. 추가 기능의 경우에는 인스턴스에 1개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워크로드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신 출시되는 인스턴스에는 각 프로세서별로 G, A, I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D는 빠른 로컬 NVMe 스토리지를 제공하여 많은 트랜잭션에 대한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합니다. N은 100GBps의 네트워크 성능으로 HPC나 컴퓨팅 가속화 인스턴스와 주로 같이 사용되는 추가 옵션입니다. 인스턴스 패밀리에는 총 5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웹이나 WAS, 일반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개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범용 타입으로 대표적인 M과 T가 있습니다. 특히 T타입의 경우 크레딧을 통하여 버스트 성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의 의미는 CPU 사용에 대한 베이스 기준선 이하로 사용 시 크레딧이 축적되어 높은 성능이 필요한 경우 크레딧을 소비하면서 성능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주로 고성능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메모리 집약적 인스턴스에는 대표적으로 R타입이 있습니다. 또한 세파나와 같은 인메모리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최대 24TB의 메모리를 제공하는 대용량 메모리 인스턴스 타입도 있습니다. 세파나의 인증을 받은 인스턴스로 AWS상에서 세파나를 고려하시는 고객분께 적합한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최근 멀티미디어 게임이나 AI/ML, 렌더링과 같은 워크로드의 증가로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컴퓨팅 집약적 및 가속화 인스턴스에는 C와 P와 G타입으로 나누어집니다. C타입의 경우 최신 그래비톤 3 프로세서가 장착된 C7G가 출시되었으며 GPU가 장착된 P와 G타입은 워크로드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집약적 인스턴스에는 빠른 스토리지 레이턴시를 제공하는 I타입과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하드 파일 시스템에 필요한 높은 디스크 처리량을 제공하는 D타입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워크로드에 따라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였다면 최적화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AWS에서는 최적화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적화 시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데요. 선택한 EC2 인스턴스의 CPU나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EC2 자원이 나의 워크로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 사용률에 대한 모니터링과 트래픽의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트 옵티마이저는 비용을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클라우드 왓치 사용률 지표에 대한 기계학습을 통해 워크로드에 대한 최적의 AWS 리소스를 권장하는 도구입니다. 사용률 데이터를 기준으로 아마존 EC2 인스턴스뿐만이 아닌 아마존 EBS 볼륨과 아마존 람다 함수에 대한 최적의 구성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EC2 유형 중에 3개의 옵션과 오토스케일링 그룹 구성을 권장하여 실제 실행 가능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트 옵티마이저는 콘솔에서 4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실행하실 수 있는데요. EC2에 대한 권장사항을 추론하는 데 12시간, 오토스케일링의 경우 30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추론이 완료되면 권장되는 3가지 옵션에 대해서 예상 성능 및 비용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이고 워크로드에 적합한 EC2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21년 리인벤트에서는 컴퓨트 옵티마이저에 대한 일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라비톤 프로세서 기반으로 변경 시 비용 및 성능 영향도를 제공하며 전체 운영 중인 EC2와 EBS에 대한 비용 구조를 한 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14일간의 지표를 출연했기 때문에 월말이나 분기 말의 지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Enhanced Infrastructure Metrics를 통하여 최대 3개월간의 지표를 추론하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EC2를 유연하게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C2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는 오토스케일링입니다. 오토스케일링은 인스턴스의 자동 복구와 I/O 트래픽이나 CPU 사용률 등 자원 사용률에 따라 EC2 인스턴스의 수를 정해놓은 용량만큼 자동으로 늘려주고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특히 월말이나 특정 이벤트와 같이 평소보다 많은 트래픽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증가되는 트래픽의 양을 예측하기 어렵고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EC2의 구매 방법 중에 하나인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사용하지 않는 EC2의 용량을 경매와 비슷한 방식을 통해서 온디맨드 인스턴스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구매 방식으로 최대 9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EC2 풀로 용량이 회수되거나 구매한 비용보다 기본 가격이 높아질 경우 인스턴스 중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결함성 및 상태 비저장 워크로드나 오토스케일링 워크로드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팟 사용 요청을 해야 하며 이때 스팟 배치 점수 도구를 통하여 스팟 사용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스팟 어드바이저라는 도구가 있었지만 스팟 인스턴스를 먼저 시작해보지 않고 스팟 용량을 충족하는 최적의 리전이나 가용 영역을 찾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스팟 용량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리전 또는 가용 영역을 스팟 배치 점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팟 배치 점수가 높을수록 스팟 요청에 대한 성공이 높아지게 되며 이를 오토스케일링 또는 대규모 배치 업무 등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스케일링 구성은 콘솔이나 CLI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여기서는 CLI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스케일링 포맷 중에 믹스드 인스턴스 폴리시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 온 디맨드와 스팟 인스턴스 조합을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인스턴스 타입을 여러 개 지정하게 되면 오토스케일링 동작에 대한 가용성을 더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팟 인스턴스의 경우 중단 2분 전에 알람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카파시티 리밸런스 옵션을 추가하시게 되면 중단이 높은 스팟 인스턴스에 대해서 사전에 재조정 신호를 보내어
오토 스케일링이 새로운 스팟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권장되는 스팟 인스턴스의 전략은 Capacity Optimized Priorities와 Capacity Optimized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사용을 적용해보면 장기적으로 일정한 트래픽이 유지되거나 중단 없이 트래픽을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의 경우 세이빙 플랜이나 온디맨드 인스턴스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그 외의 스테이트레스나 단기간의 배치성 업무, 분석 업무의 경우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성 있게 EC2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 아젠다인 EC2의 데이터 보호 관리입니다. EC2의 경우 스토리지 볼륨의 주로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인 EBS를 사용합니다. EBS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SS 타입의 제너럴 프로포즈 타입과 사용자가 지정해 놓은 IOPS를 유지하는 IO 타입, 하드디스크 기반의 ST와 SC 타입이 있습니다. EBS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API를 통하여 생성 및 연결이 되며 온라인 중에 볼륨 용량 확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EC2가 삭제되어도 EBS의 데이터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를 제공하고 EBS 볼륨이 하드웨어 장애에도 자체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냅샷을 통한 증분 방식 백업을 제공하며 이 스냅샷은 S3에 저장이 됩니다. 만약 EC2의 EBS 볼륨들이 스냅샷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숨어있는 스토리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이를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AWS에서는 스냅샷에 대한 생성 또는 보존, 삭제와 같은 관리를 아마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백업 일정을 실행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거나 다수의 EBS가 연결된 인스턴스의 백업, 정기적으로 표준화된 AMI 생성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책 기반으로 오래된 백업을 삭제하여 스토리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런 모든 동작을 클라우드 와치나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알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EC2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알아두면 쓸모있고 유용한 도구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EC2의 선택이나 사이징은 초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속적인 최적화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때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의 인스턴스와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비용 효율적이고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 방법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BS에 대한 자동화된 완벽한 백업 솔루션으로 아마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C2는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는 AWS 서비스 중에 하나이며 혁신의 속도도 빠른 서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도구와 기능을 통하여 EC2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AWS를 가치를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연을 끝내기 전에 추가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무료 디지털 교육 과정을 추천해 드립니다.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주소를 방문하셔서 550개 이상의 교육을 살펴보세요. 아울러 본 강연이 종료된 뒤에 설문조사에 참여하셔서 강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하여 많은 도움이 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모있는 EC2 이야기 세션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